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요. 50대면 이제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56, 만으로 54살이니까 50대 딱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50대 딱 가운데에 있는데요. 이 50대가 중에 정말로 마음이 착잡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50대 중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쫓겨난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요. 자,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계일 겁니다. 여기에 또 숱한 돈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내 수입은 직장에서 쫓겨나서 내가 지금 놀거나 뭘 하고 있어도 직장 다니거나 한참 벌 때에 반이나 반의 반도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아놓은 돈은 있느냐?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산다고 다 썼어요. 그러면 노후에 무슨 연금이나 적금은 있느냐? 기껏해야 국민연금 조금이나 아니거나 그러면 저축은 있느냐? 기껏해야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틀어 써서 써야 돼.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태산 같아요. 근데 나는 앞으로 한 30년, 35년, 40년은 더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로 사느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이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애써 아니라고 하고요. 한국에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국민들이 무슨 연휴만 되면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하고 전부 탱자탱자 좋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부 골마 들어가서 솔직히 불행한 노후를 맞을 사람이 절반이 훨씬 없는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일면에 이게 나왔어요. 인구가 지금 연령별로 50대가 한국에서 숫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63년까지다. 이렇게 봤을 때 50대가 지금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애들을 좀 작게 낳았고 또 이후에 50대 이후 세대들은 많이 태어났겠지만은 이제 슬슬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각 연령대별로 10살씩 끊었을 때 50대가 861만 명으로 40대보다 더 많아져서 가장 많은 연령대인데 이 나이에 대다수가 자녀 학비, 혼수 비용으로 뭉칫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들이 과거 같으면 직장들을 다 가져서 직장에 한 5, 6년, 7, 8년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 지 돈, 결혼할 돈은 모아서 전셋값 구할 돈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가고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제는 애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취직을 해도 좋은데 못하니까 이제 결혼도 지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거는 한 65까지 직장에 젊었을 때 가면 계속 다니고 옮겨도 서로 오라는 데가 많아서 50대가 되면 최대의 수입을 올릴 때인데 60이 넘어야 이제 퇴직할 건데 이제 50대에 직장을 다니면 그것도 용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명태니 임금 피켓전이 해서 직장을 다녀도 수입이 적어지고 있고 명예퇴직 당한 사람은 목돈 조금 쥐고 있다가 식당하니 뭐하니 해보다가 날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회에. 그래서 자식한테는 월 200만 원씩 들어가고 부모한테는 또 이 50대는 부모님이 7, 80대로 다 살아 계세요. 부모한테는 월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 노후는 어찌 되느냐? 자기 노후의 돈을 끌어다가 가불해서 다 미리 땡겨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의 지출은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소득은 절벽이 돼갖고 돈 들어올 때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55세 전후로 이 평생을 살아오던 직장에서 다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좋게 본 거예요. 요즘 55세도 못 다니고 쫓겨납니다. 월 지출이 296만 원으로 40대 못지 않는데 이거 한국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시대에 노후가 지금 파산이 속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초고령화 시대가 일본보다도 한 10년쯤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이 50대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인구학 권위자인 이 서울대 조영태 교수라는 사람은 전체 인구가 50대가 1위로 등장했는데
자, 이 50대가 지금 빚내서 해외여행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지금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어서 과거와 같은 좋은 현상이 없을 거다. 그래,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그거 팔았어도 돈 될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도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서 50대가 무슨 경력을 가지고 다시 제조업에 가기도 어렵다. 서울 집중은 심화되어 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50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서 이렇게 지금 최대한 노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출 줄이는 것도요, 있는 사람이 지출을 줄이지 없는 사람이 지출을 줄이라 먹지도 말라는 거 됩니다. 여기에 중앙일보 기사에 표제로 등장한 이 50살 먹은 한 여성은 대기업 남편, 자기보다 2살 많은 이 사람과 맞벌이해서 월 1,200만 원의 수입을 번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중산층에 딱 그 표본 좀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파트 대출금과 보험료를 떼고 나면 8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애들 중2, 고1 조금 늦네요. 그래서 중2, 고1 학원비로 20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80대 접어든 양가 부모님과 병원비로 이렇게 또 적지 않게 돈이 나간다. 그래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갈 거예요. 나름대로 둘이 번다고 번다. 그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부부간에 아직 50대 초반인데 둘 다 직장에 맞벌이를 한다면 이런 상황인데 어떨 때는 경조사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남편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임금 피크에 들어가기 전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파트 한 채 말고 준비해놓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1,2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준비해놓은 게 없다라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50대가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하는데 50대가 겉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화려합니다. 50대 가구 소득이 7,292만 원, 7,300만 원쯤 되네요. 2017년 기준으로. 그래서 연령대 기준으로 제일 많고 회사나 사업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소득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최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산도 한 4억 8천만 원. 평균 자산요. 이 자산이라고 하면 순자산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국 평균이 아마 한 3억도 안 될 건데 이것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근로소득은 40대보다 적고 가구 지출과 부채는 40대 못지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50대는 애들 키우고 결혼하고 노부모 복령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50대가 10년 후에는 빈곤 세대로 전락하고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50대가 지금 실업급여가 받아가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5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의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대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 울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로 받으러 오는 사람으로 어제 북적북적 했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2시에.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 해가 쫓겨난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중장년층이 많았는데 4개월째 실업급여를 받는 최병두 씨, 이 신살 먹은 분은 2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자, 지난해 8월까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선해주는 직장에 이렇게 가도 한 달 평균 열흘 일도 못하고 결국은 또 다른 자리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신살 먹은 이 최 씨는 실업자가 된 이후에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고 노모가 칼국수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신살 먹은 사람이 노모가 칼국수 장사로 가족이 생계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직자 중에 조기 노령연금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58에서 62세가 연금을 당겨받되 최대한 30%를 깎아서 받는,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63세에 제대로 받을 때보다 손해인데 30% 깎아서 받으니까요. 당장 소득이 없다 보니 일단 그거라도 빨리 받아서 쓰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한 50대 중에 2017년 12월, 2018년 2월 조기 노령연금을 이렇게 신청한 경우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특히 조선 자동차가 무너진 울산에서 이런 사람이 요즘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런 데 있다가 은퇴한 사람이, 명퇴한 사람이 처음에는 연봉 한 4, 5천 되는 자리로 갈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다가 좀 있다가 보면 결국 사람 구하는 데는 경비원, 미화원, 단순 생산직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다들 거절한대요. 그런데 실업자 생활 6개월을 하고 나면 결국 경비원 자리라도 좀 가자 하고 찾는데 가다 보면 경비원 한 명 모집하는데 50명씩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경비업체는 40대, 30대를 주로 쓰기 때문에 50대가 경비원 자리 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명예퇴직한 김모 씨는 취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8개월 실업급여를 이제 받는데 다 받은 김 씨는 이제 돈 넣을 데가 없잖아요. 응십점을 차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고 그러면서 고용센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취직할 곳은 없구나. 46인데요. 46세 명퇴를 한 사람이 아마 46세 명퇴를 하면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46세 한 1억 가까이 받다가 명퇴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고 이제 그게 끊기는 상황에서 내가 할 거는 식당밖에 없구나. 애들이 중3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 정권이요, 저렇게 북한 문제나 소득주도 성장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대다수가 백수가 되어가는 현상. 그 다음에 50대부터 길거리로 쫓겨나서 지금 50대가 거의 10년 뒤 파산을 앞두고 있는 현상.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결해 갈 건가? 불철주야! 그거 신경 써야 될 건데, 오늘 문재인이 무슨 대기업, 중소기업, 무슨 모아놓고 또 쇼 간담회를 한다는데, 그 이재용을 불렀대요. 아니, 재단에 돈 냈다고 집어넣었다가 풀어줬다가 또 몇 명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좀 있다가 니 주식 무슨 또 합병 잘못했네 하고 너거 다 틀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 그래 중지시켰다가 또 그래갖고 죽일 것처럼 하다가 또 최근에는 여기저기 넣으라고 또 끌고 다녀요. 총리가 또 만나고요. 무슨 이 정권은 변태입니까? 삼성 이재용이 하나 대하는 것도 봐도 변태적 변덕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것도 이재용은 한국 최고의 부자니까 관심이라도 가지지. 지금 이 정권의 무관심 속에 숱한 지금 50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이 지금 외식업체들, 흔히 외식업체라 하면 식당보다는 좀 좋은, 그래도 괜찮은 프랜차이즈 외식업 하는 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외식업체가 홍대, 강남에서도 못 버티고 지금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리아, 뭐 KFC,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나 또 한때 시푸드, 해산물 또 뷔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해산물 뷔페 또는 또 한식 뷔페가 한때 또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업종을 안 가리고 임대료 인상과
인건비, 또 이 매출 감소로 지금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상권에서 이런 대기업이 하는 외식업체도 문을 닫고 그 빈자리를 비외식업체들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을 끝으로 왕십리 민자 역사 3층에 위치했던 해산물 뷔페 마리스코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2008년에 문을 열어서 10년간 운행되던 280평짜리 대형 매장이었는데, 자, 인근에 이 왕십리 민자 역사가 4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도 다 주변에 많아서 핵심 상권이었는데, 자, 이 왕십리점이 문을 닫고 또 이 업체가 하던 대학로 사당점도 문을 닫으면서 아예 이 브랜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산물 뷔페 업체 더마리스 목동점도 11월 달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영점은 전부 문을 닫고 일부 가맹점만 남아있다고, 버거킹도 동여의도점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KBS 별관, 그 좋은 오피스 정권과 상권에서 8년간 운영하던 버거킹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더 올려달라니 이곳에 다시 버틸 여력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CJ가 하던 한식 뷔페 계절 밥상도 지금 전국 11군데서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또 CJ가 운영하던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도요, 작년에 강남 역점, 여의도점 등 14곳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국회 앞에 그 여의도점이 있었죠. 그것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상권에 위치한 외식 업체들이 줄줄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맥도날드는 20년간 운영을 하던 신촌점, 저 신촌 그 로타리에 있는 그것도 문을 닫았고, 그 외에 종로, 사당, 서울대 입구, 청량리 등 주요 상권에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롯데리아도 10년간 운영하던 홍대점을 8월 달에 폐점했다. 홍대 앞에서도 폐점할 정도면 이제 이건 견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이적 이유는 높은 임차료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건비까지 상승해서 사실 이런 사업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뭐 한 5%라도 수익률이 생기면 유지하는데 적자가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가 다 빠진 데는 이제 비외식 산업이 들어오거나 비어 있거나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달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굳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매장을 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중에 매출의 50%가 배달에서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자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대로변이 아니라 구석에 임차료가 낮은 데만 이렇게 연다. 골목 안에서 열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일본이 과거에 망해갈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요 외식 산업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버블 정점에서 굉장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돈들을 막 풀고 쓸 때요. 그야말로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샴페인을 마셔대면서 정말 엄청 써댔죠.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 사람들의 이 술이나 외식이나 이런 씀씀이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술 소비가 전성기에 비해서 한 지금 65%,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요. 이제는 재벌 계열의 외식업체도 버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10년, 20년 뒤에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합니까? 전부 지가 권력 털어먹으려고 관심만 있지요. 학자가 고심을 합니까? 공무원이 고심을 합니까? 아무도 고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군가는 이걸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들도 못 버티면
재벌이 아닌 사람들이 아까 앞에 말한 이 46세 명예퇴직돼서 식당 해볼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식당에서 버티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세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도 모여서 누군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보고 대안을 맨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데 아무도 지금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지 않고 전부 각자 도생이다.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무서운 세상을 극복하자라는 이야기부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조기 퇴직을 하는 시대, 저출산의 시대, 그리고 내가 늙어도 연금 받을 돈이 별로 없는 시대, 그리고 젊은 사람도 백수가 되는 시대, 이 시대에 사회가 과연 어떤 합의를 해내서 전부가 더불어 살아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허구한 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 문바니 태극기니요 그러고 삽니다. 그냥 그러다가 가고 싶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고민들을 좀 하자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그런 고민에 대한 답도 앞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